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이 오전에는 좀 괜찮게 나가다가 12시 좀 넘어서부터 시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왜 시장이 좋지 않았는지는 지금 화면에서 보는 이 두 사람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일단 시장부터 먼저 살펴보고 이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것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코스피 시장은 딱 2200포인트 간간히 지켰습니다. 0.71% 하락 마감을 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때 800포인트까지 올랐었는데 떨어져 가지고 0.86% 하락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해외 증시를 보면은 일본, 중국 증시가 오늘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증시도 많이 하락을 했고, 또 현재 동영상을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 유럽 주요 증시도 크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자, 왜 이렇게 시장이 크게 하락을 하게 있냐면 어제 미국에서 중국 총영사관 하나를 날려부신다. 그러자 그 맞대응으로서 중국도 중국 청두에 있는 미국의 총영사관 하나를 날려부숴요. 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빠말대기 한 대 때리니까 중국도 한 대 쉐려 부신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딱 이 표정 그대로입니다. 많이 컸네 하는 거고 어금니 꽉 깨물고 있어요. 일단은 세계에서 GDP 1등, 2등 국가 아닙니까? 서로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늘도 시장이 어중간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장에 이제 돈 흐름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되면 조정이 되는 건지 이런 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자, 먼저 시장 돈 흐름부터 살펴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놓고 볼 때 일단 외환시장 쪽에서는 유럽 돈들이 지금 각국에서 이탈을 해서 유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럽. 그래서 유럽 증시가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 투자되었던 돈들이 유럽으로 들어가서 그렇다. 그런데 누차 말씀드렸듯이 유럽 돈들은 움직이는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이렇게 짧아요. 금방 들어갔다가 금방 나왔다가 막 이렇게 해요. 자, 그리고 미국 달러 같은 경우는 아직은 크게 방향성이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계 각국 증시를 보면은 유럽 증시는 최근에 상승을 했었고, 또 미국도 상승을 했고, 브라질 좀 상승을 하다가 조정 겪고 있고, 우리 시장도 조금 올랐었죠. 조금 올랐어요. 아시아 증시도 조금 올랐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전 세계에서 GDP가 가장 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괴로워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조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겠죠. 자, 일단은 시장 지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시장 지표를 보면은 이거는 하이힐드 채권입니다.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인데 일단 이 두 가지 정도 설명해야 됩니다. 하나는 얼마 전에는 없었던 색깔이 칠해졌습니다. 회색. 이게 사후적으로 판단한다 그랬죠. 이 회색이 칠해지면 경기 침체기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멀리 놓고 보면 이런 거죠. 지금 2008년도 이때 미국발 금융 위기 때 이때 회색으로 칠해졌고, 2020년 들어서 그동안 없다가 다시 회색으로 칠해졌습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졌다면 이거는 경기 침체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일단 침체기에 접어들었다는 거고, 자, 두 번째는 요게 초반에 있죠. 이 하이힐드 채권이 이 전염병이 처음에 막 돌았을 때, 그리고 때마침 사우디하고 러시아하고 막 서로 정산한다고 난리 지길 때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 망한다 그러고, 또 더불어서 미국의 금융권도 망한다 그러고 시스템 위기가 온다 그러고 그때 엄청 이렇게 높아졌습니다. 금리가 스프레드가 높아졌는데 그 이후 연준에서 놀래가지고 돈을 막 무제한으로 이때 활짝 풀어붙죠. 요거 때문에 연준이 깜짝 놀랐어요. 그 덕분에 우리가 주식시장이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연준이 얼마나 돈을 풀었는지는 좀 이따 볼 거예요. 일단은 하이힐드 채권을 보면서 대충 보기로는 그렇게 현재 상황은 나쁘지 않다. 만약에 정말로 현재 상황이 나쁘다 그러면 이게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예전처럼 이렇게 올라가야 나쁜 겁니다. 시장은 채권 시장은 현재 그렇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리고 요거는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 차입니다. 2년물하고 10년물하고 금리 차인데 이게 참 신기하긴 하죠. 이것도 또 재밌는 게 한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 격차가 좁아지자 머지않아 경기 침체가 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우려를 했습니다. 조금 더 화면을 크게 해서 볼까요? 자, 이때 이렇게 한때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작년에 이렇게 역전이 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게 또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닌가 했는데 실제 경기 침체가 와붙어요. 이건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연의 일치인지 몰라도 실제 경기 침체가 와붙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멀리 놓고 보면은 어김없이 미국의 장단기 국채 금리가 역전이 되고 난 다음에 머지않아서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와붙습니다. 실제 이번에도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어요. 자, 신기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경기 침체가 왔을 때 정부에서 아니면 각국 중앙은행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뭡니까? 돈을 풀어서 경기 침체에 사라져가는 돈을 떠받치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요. 돈은 부채다.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돈은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돼가지고 투자 심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튼 이 경기 침체가 오게 되면은 파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파산이 늘어난다는 말은 돈이 하늘로 허공으로 뿡뿡뿡뿡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앙은행에서 정부에서 나서서 시중에다가 돈을 뿌립니다. 자, 요거는 미국의 달러 M2입니다. 달러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이에요. 그런데 금융위기가 될 때 물론 뭐 돈을 풀었겠지만 솔직히 이 차트상으로 보면은 금융위기가 되건 말든 뭐 돈은 계속 늘어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얼마나 늘었습니까? 뭐 그 이전부터 있지만 이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지금 2만에서 2천에서 18,000입니다. 18,000. 뭐 엄청나죠. 그럼 몇 배예요? 9배 늘었어요. 9배. 물론 기간에 많이 걸렸습니다만은. 근데 최근에 보면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잘 보세요. 그래프로 보면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최근에 돈을 얼마나 때려 풀었던지요. 이만큼 늘어붙어요. 다른 금융위기 때 이만큼 는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소소하게 늘었어요. 소소하게 늘었는데 이번 금융위기 때 이번에 그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의 하이힐드 채권 스프레드가 막 높아지고 시엘가스 업체 부도 난다 그러고 그게 시스템 위기로 막 넘어간다 그럴 때 연준에서 막 돈을 엄청 세게 풀어붓어요.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도 돈을 엄청 풀어붓습니다. 이래가지고 유동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넘쳐나고 있는 거예요. 일단은 어김없이 지금 현재는 경기 침체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투자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이 경기 침체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실물 경기는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이번 경기 침체 때 돈을 정말로 무지막지하게 풀고 있구나. 이거 하나만 딱 기억하면 돼요.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에는 유동성 장세가 일어나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2, 4분기 경제 성장률을 보니까 정말로 1998년 이후 최악의 경제 성장률을 지금 우리나라가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도 돈이 이렇게 늘어나보다 같긴 해. 지난 4월달보다 5월달에 약 31조 원 증가해 보십니다. 실물 경기는 정말로 좋지 않은데 돈이 넘쳐나다 보니까 막 시장이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전 세계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강대강으로 지금 뺨말대기 한 대씩 때려붙다 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국도 좀 하락을 했고 우리 시장도 오늘 하락을 했고 또 다른 나라 시장도 하락을 하지만 그게 오래갈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이게 투자 심리를 안 좋게 만드는 건 맞죠.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돈을 푸는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경기 침체를 우려해서 돈을 푸는 거예요. 경기 침체가 되면 돈이 허공으로 사라져서 파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더 어려워져서 돈을 자꾸 뿌려서 메꿔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중국하고 미국하고 트럼프 대통령 표정 벌써 이것 봐라 이러고 어금니 꽉 깨물고 있습니다. 그 서로 싸우면은 또 경기 침체 우려가 있겠죠. 실제 경기 지표라도 안 좋아지게 되면은 돈 또 풉니다. 돈이 또 푼다니까, 또 풀린다니까. 그럼 유동성 장세가 또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돈이 계속 풀리는 동안에 계속 손해보는 사람은 실물 자산, 실제 뭐 장사를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지만, 물론 그 중에서 괜찮은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 힘들겠지만, 이 자산 시장 쪽으로는 돈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뭐 단기적으로 조정이 있든 말든, 즉 돈이 최종적으로 줄어들기 전까지는, 미국에서 금리 인상한다 그러고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이 돈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 막아버려서 주식 시장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시장이 나아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 투자를 계속 해야 되는, 들고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 볼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 전략은 똑같습니다. 주식 80%, 현금 20%. 그래서 내가 주식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거의 100% 보유하고 있다 하면 주식을 좀 팔아서 현금을 좀 챙기는 거고, 또 현금을 많이 들고 있다 그러면 주식을 좀 더 사는 거고, 이렇게 적당하게 비중을 맞춰가는 겁니다. 현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주식을 사고, 주식이 많은 사람들은 현금을 사면서, 어쨌든 뭐 지금 장기 투자는 계속 보유죠. 왜? 돈이 계속 늘어나니까. 또 여성 같은 경우는 순환매약이 진짜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시장을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시장으로, 이게 주식시장이면 돈이 몰리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고 얼마나 돈이 몰려 들어오든지 정권회사에서도 돈 안 빌려주겠다고 할 정도로 돈이 몰려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부에서도 이제 펀드까지 만들어가지고 너 준다네? 얼마나 고맙노? 여튼 시장이 이렇게 돈이 많다 보니까 뭐 조금이라도 뭐 끈덕이가 있으면 막 사요.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순환매 차원에서는 여러 종목 보유하고 있다가 급등하는 종목도 좀 팔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회사가 재무 상태가 괜찮고 시가총액이 좀 큰 종목들은 계속 들고 가는 전략을 취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장이 지금 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싸워가지고 뭐 안 좋니, 전혀 쫄릴 필요가 없어요. 돈이 늘어나는데 뭐가 쫄리냐고. 걔들이 싸워가지고 경기 침체가 실제로 와버렸다. 그러면 트럼프는 날아가요. 그냥 날아가고, 만약에 실제 경기 침체가 오면은 중국도 위태롭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회가 잘 돌아가지 않는데, 물론 다른 데보다 좀 상황이 낫지만은 돌아가지도 않는데, 홍수 때문에 지금 난리 난다 아닙니까? 만에 하나 정말로 걱정 없다 했는데 저기 댐이라도, 샨사 댐이라도 한번 무너져 버리면 진짜 중국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울 일이 있겠습니까? 싸워서 실제 경기가 나빠진다면 결론은 뭡니까? 돈이 더 풀린다. 결론은 돈이 더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싸우든 거 말든 거 지금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지금 서로 싸워가지고 돈을 끌어넣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걔들 싸우든 말든 돈을 무조건 풀리고 있는 상황이라서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지금 땡 잡은 거죠. 오히려 떨어지면은 비중 생각해 가면서 더 사야죠. 지금은 앞서 보셨죠? 이 사람처럼 살아야 돼요. 어금니 꽉 깨물고 살죠. 우리도 어금니 꽉 깨물고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주식 하나라도 더 산다는 그런 생각으로 투자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돈 들어온 업종은 딱 요거 3종목 들었어요. 기관들만 다 팔아보십니다. 그런데 이 금융투자하고 연기금은 별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일단은 연기금 자체에서는 계속 매수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요 안에 우정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매로 왔다 갔다 해요. 이것도 프로그램 매매로 왔다 갔다 해요. 나머지는 뭐 사모펀드 요 3개인데, 일단 얘들은 뭐 크게 신경 쓸 게 없고, 뭐 오늘 판다고 해서 뭐 내일 안 산다는 그런 보장이 없죠. 얘들은 하루 샀다가 하루 팔 수도 있는 그런 돈들이라서 신경 쓸 거 없고, 또 보험 투시는 이해가 되죠. 사모펀드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회가 어렵다 보니까 먹고 살기 어렵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험 해약하니까 팔아줘야, 주식 팔아서 그 돈 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충분히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투신 쪽으로도 먹고 살기 어렵다 보니까 펀드 이제 좀 그만 넣으란다 해서 돈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또 주식 팔아서 줄 수도 있습니다. 사모펀드 좀 부자가 한다 손 치지만, 요즘 뭐 부자 정세에서 뭐 타겟으로 부자만 보고 맨날 이제 빠마대기 때리고 있어요. 돈 좀 내놔라고 빡빡 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도 돈 어디 있습니까? 맨날 돈 내놔라고 중국은 난리인데 사모펀드도 돈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는 뭘만 보면 되냐?
왜 이렇게 세계가 안 좋은데, 이거 왜 사냐고, 이거. 의약품은 왜 사고 있고, 철강금속, 전기전자는 왜 사고 있냐. 이 새끼들. 저것도 돈 없을 낀데, 외국 애들. 그래도 없는 와중에 사고 있대,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안 좋은데도 사야 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얘들이 사는 걸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살펴보면은 오늘 철강금속 쪽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포스코하고 현대제철 많이 매수했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뭐 현대차하고 같이 간다고 보면 되고요. 지금 이렇게 현대차하고 같이 간다고 보면 됩니다. 이것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괜찮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지금 외국인들이 한 5월 말부터 해서 지금 계속 물량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도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괜찮지요. 결국에는 경기가 돌아갈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지금이 안 좋지만 언젠간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가 이제 그 대비책을 만들 거고 결국에는 돌아갈 거기 때문에 살 때 매수하는 거죠. 또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으로 보면은 지금 외국인들 빼고는 뭐 다 팔아붙는데 여튼 외국인들이 오늘 하이닉스 많이 샀습니다. 뭐 특히 보면 요 세 종목 돈이 많이 들어왔는데 SK 하이닉스는 뭐 오늘 뭐 외국인들이 뭐 거의 안 사다가 오늘 처음에 산 거고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지금 5월 말부터 이것도 조금씩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 보면은 이 SK 하이닉스는 뭐 별로 안 좋고 삼성전자는 뭐 결국에는 뭐 한국 주식시장 갈라 그러면 이것도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도 가야 됩니다. 참고로 우리가 그 1990년대 있죠. 1990년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이 어떤 기업인지 압니까? IMF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199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기업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이 1등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1등이죠. 1등. 그 이후에는 물음표입니다. 잘 몰라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저 앞으로 지금 당장은 아니겠지만 시간이 좀 흐르면은 바이오주가 1등으로 올라서지 않을까 저는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가 영원히 1등이다 생각하고 투자하면 곤란해요. 설마 반도체가 망하겠나 하고 생각하고 투자하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전력이 망하지는 않았어요. 망하지는 않았지만 시가총액으로 보면 지금 저 후순위를 밀려 있죠. 지금 한국전력과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의 차이는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앞으로 바이오 쪽이 등극을 하게 되면 이 바이오가 더 커질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반도체 파는 시장보다 이 의약품 시장 한 4배 정도 더 큽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면 4배나 커요. 시장이 4배나 크다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바이오주 쪽이 등극을 하면 시가총액 1위로 등극을 하게 되면은 어떤 종목이 될지 몰라도 적어도 삼성전자 시가총액의 4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좀 흘러봐야 알겠지만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전기전자 업종 쪽으로는 그나마 좀 나은 게 이 LG전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국은 뭐 전기전자가 1등이지만 앞으로는 계속 전기전자가 1등일 수 없기 때문에 한국 하면 지금 삼성전자지만 여러분들 삼성전자 제가 볼 때는 개인적으로 볼 때는 좋은 기업이지만 장기적으로 그렇게 사랑할 만한 기업은 아닌 것 같다 싶어요. 그럼 장기적으로 우리가 사랑할 만한 기업은 어디 있냐?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의약품 쪽에 있다. 여기에 우리가 사랑할 만한 기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일로 목숨 걸어야 돼, 일로. 근데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노인이 급증하는 상태이다. 그래서 의약품주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성장이 예상이 된다. 그런데 최근에 의약품주가 급등한 것은 의약품주가 노인이 늘어나서 그렇게 급등한 게 아니라 이 전염병 때문에 급등한 거다. 그러면 이건 좀 방향을 크게 벗어나서 급등한 거라서 조정이 올 수가 있대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 당장은 아닐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런데 지금 와서 의약품주를 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다 눌러보면 다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사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이미 보유하고 계시다면 좀 더 들고 있어도 되지 않겠나.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라서 막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서 그 중에는 먼저 정리를 해야 되는 종목들도 조금씩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의약품주는 계속 부유 관점으로 가다가 너무 급등하는 종목이 있다면 좀 팔고서
이제 뭐 전기전자나 뭐 철강 금속이라든지 운송 장비라든지 최근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 매수하는 게 좋겠나 싶습니다. 자, 여튼 자 정리를 하면은 이 표로 하나로 저는 끝난다고 봅니다. 미국에서 돈이 이만큼 늘어나고 있고, 특히나 이렇게 약간의 표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돈이 이렇게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이렇게나 크게 늘어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 이만큼 돈 늘어난 적은 없었다. 그러면 돈이 그 어느 때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워보이. 결과는 경기 침체인데, 경기 침체가 온다면, 진짜 온다면 그럼 또 돈 풀어야지 뭐 있겠나. 우리 입장에서는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그럼 돈 풀면 어떻게 되는데, 그 유동성이 다 어디로 갈 건데. 부동산 다 잡아놨잖아요. 지금 부동산 사면 투기를 하잖아요. 그럼 주식으로 와야 되잖아. 그럼 주식 투자하는 입장에서 뭐가 답답하노? 싸우던가 말던가 신경 쓸 것도 없다. 만약에 중국에서 샨사댐 정말로 이게 붕괴가 되면 중국 심각하겠죠. 심각한데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지금 정말로 진짜 샨사댐이 붕괴가 돼가지고 이 밑에 다 썰어버렸다. 아이고 이거 골치 아프죠. 또 원전까지 있다 가니까 엄청 골치 아플 거예요. 그런데 그 반대로 뭡니까? 이 복구하려고 하면 또 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우리 전쟁 한번 하고 나면은 다 험하게지잖아. 다 부서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세우려면은 돈이 얼마나 필요하겠습니까? 오히려 경제 발전에 또 하나의 밑거름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요. 하여튼 돈이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싸우던가 말던가 신경 쓸 거 전혀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단기적으로 조정이 오든가 말든가 신경 쓸 거 전혀 없다. 조정하면은 더 싸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비중 조정만 잘 하면 된다. 자, 요것만 딱 새기면서 살다 보면은 요 비중 조절입니다. 살다 보면은 이런 게 많이 없습니다. 뭐 사람 보는 관점에 따라 그래요. 저는 좀 이렇게 장기적으로 멀리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 주식 투자 뭐 1, 2년 할 거 아닙니다. 그런데 한 달 단위로 막 단타는 사람들한테는 조정이 엄청 무서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멀리 보고 투자하는 사람들은 오든가 말든가 상관이 없다. 방향을 읽어붙잖아, 우리가. 전세적으로, 세계적으로 M2 통화가 엄청 늘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실물 경기하고 따로 노는 거 다 알고 있는데요, 뭐. 실물 경기가 나쁘면 나쁠수록 돈은 더 풀 건데, 뭐가 걱정이고. 하나도 걱정 안 됩니다. 우리는 시진핑 얼굴 봤죠? 어금니 꽉 깨물고 열심히 살면서 주식도 사모아야 됩니다. 자, 이상입니다.